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저녁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적거리던 조희대 대법원장의 스타일과는 분명히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왜 갑자기 칼을 빼들었는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금까지 사법부의 재판이 엉망으로 굴러가고 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선고를 했을 때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서부지방법원 사태 때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재명에게 넘어갔구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 진영에서 조희대에게는 이제 기대를 버려야 된다, 그런 비난이 속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사건이 이제 막상 대법원으로 넘어가자 대법원에서는 엄청나게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절차를 초스피드로 진행해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것이 오히려 독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재판을 서둘렀습니다. 이재명 측에서 상고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재판 지연 전략이 불가능해졌던 것입니다. 대법원은 단 하루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항소 이유서에 대한 이재명 측의 답변서가 제출되자마자 박영재 대법관을 주심 재판관으로 지정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은 박영재 대법관이 포함된 4명으로 구성된 2부의 사건을 배당했다가 곧바로 대법관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전원합의체에서 회부하고는 곧바로 오늘부터 바로 심리에 들어갔습니다. 만약에 이재명을 봐주려고 생각을 했다면 소부, 그러니까 2부에서 1, 2주, 길게는 3주 정도 묵혀뒀다가 전원합의체로 넘기면 됩니다.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소부에서 결론 내릴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즉각 전합으로 넘긴 것입니다. 대법원의 심리는 피고인을 출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재판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전원합의체 회부 자체는 빨랐지만 심리 자체는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주장도 없지 않습니다. 대법관 12명이 사건 기록을 검토하고 또 매달 한 번씩 열리는 전합회의를 통해서 합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달에 한 번 전원합의체를 열어 심리하려고 하기 위해서 소부에서 바로 전합으로 넘기고 또 전합으로 넘긴 직후 심리를 시작했을까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전원합의체 심리가 언제 열리는지 지켜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원합의체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장이고 주심이 박영재 대법관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선거법에 대한 신속한 재판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리고 박영재 대법관 역시 인사청문회 때부터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거듭 강조를 해왔던 그런 인물입니다. 심리는 박영재 주심이 주도하죠.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니까 박영재 대법관은 부산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리트 중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그런 법관입니다. 법원행정처에 주로 근무하면서 인사담당관과 기조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케이스입니다. 오늘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대법원에서 첫 심리를 시작했는데,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대한 법리 해석만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1, 2심에서 적용됐던 법리적인 부분만 살펴보면 몇 차례 정도만 심리를 열면 유무죄를 판단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에 대한 확고한 의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선거법 재판 633에 대한 확고한 의지입니다. 조 대법원장은 시간이 날 때마다 633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3개월을 넘길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3개월이 6월 26일입니다. 대선 이후가 됩니다. 만약에 이재명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6월 26일 선고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선 전에 선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선 전에 선고를 하려면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후보 등록 이전에 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후보 등록은 5월 10일과 11일 이틀간입니다. 만약 파기 자판으로 유죄 선고를 하든지 아니면 파기 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민주당에 최소한의 시간은 줘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5월 초에는 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최소한 언제쯤 선고하겠다 이런 예고 정도는 해줘야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령 대법원에서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 대해서 5월 20일에 선고하겠다. 아니면 대선 이후라도 6월 26일 안에는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려줘야만 민주당도 대처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민주당도 대선에서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만약 파기환송을 하게 될 경우 대선 이후에도 고등법원에서 재판은 계속될 것이고 또 선고도 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입장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신속한 전원 합의체 회부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는 최대한 사법부를 존중하는 그런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그런데 선거법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직후부터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제동장치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상권분립이 사라졌고 입법부 그 가운데서도 민주당의 독주가 정신없이 이어졌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런 위기감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느끼지 못했다면 오히려 이상할 정도죠. 민주당은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시키겠다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그런 의도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최근 들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판장이죠. 지귀현 부장판사에 대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에서부터 판사를 탄핵을 하겠다느니 온갖 폐악질로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그런 언행들을 일삼아왔습니다. 사법부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재명과 민주당의 제동을 걸지 않으면 사법부가 완전히 망가지겠다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재명은 대장동 업자 재판부의 정인 출석 요구를 무려 5차례나 무시했습니다. 그랬는가 하면 과태료 500만 원이죠. 200만 원, 300만 원 두 차례에 걸쳐서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 신청을 제기했을 정도로 사법부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재명의 오른팔 정진상조차 정인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정진상의 불출석 명분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정말로 쇼킹했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인 출석이 힘들다.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다른 거짓 핑계도 많았을 텐데 하필이면 치과 치료를 핑계를 댄 것을 보면 사법부를 아예 우롱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재명이 곧 대통령이 될 텐데 니네들이 나를 어쩔 거야. 이런 생각이 그대로 읽혀지는 그런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이재명은 더 독해진 상법 개정안 추진 방침을 밝혔죠. 그런가 하면 헌법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기 연장 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발의하는 등 아나무인격인 언행을 계속해오면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이런저런 상황들이 얽혀들면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도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던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의 선거법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재판을 서두르고 있는 것은 이재명이 자초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대법원이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준다면, 그러니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경우 우리나라의 선거는 그야말로 개판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당장 이번 대선에서부터 거짓말이 난무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입니다. 대법원이 그런 걱정스러운 상황을 자초할 수 있을까요? 또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 씨에게 로비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대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이런 부분도 정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흔히 사법부를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그런데 사법부가 그 역할을 해내지 못한다면 사법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게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서 곧바로 심리를 시작하는 것으로 확실하게 의지를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차례입니다. 민주당도 지금 분위기가 뭔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지금 막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적인 분노나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 very strange, 매우 이상하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입장에서는 대선 이전에 선고를 내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암시해 준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정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후보 자격을 이재명이 상실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후보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을 알아서 피해 나가야 하는 것은 민주당의 몫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의 구도상으로 볼 때 후보 교체론 이런 부분들이 터져 나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선 중인 김동연이나 김경수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목소리를 좀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대법원에서 선고 날짜를 특정할 경우 가령 예를 들어서 5월 15일에 선고하겠다 아니면 5월 20일에 선고하겠다 이렇게라도 일정을 밝혀줄 경우 이들은 적당한 시점에 경선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경선을 중도하차하고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후보를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할 때까지 중도하차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의 후보 자격이 박탈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누군가 무소속으로라도 등록해서 이재명이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면 민주당 후보는 아니지만 민주당 후보 행세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번 대선은 사법부가 주도하게 되는 그런 모양새로 지금 자꾸만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대법원이 일단 칼을 뽑았으니까 후보 등록 이전에 상고심을 선고하든지 아니들 그렇지 못한다면 대선 이전에는 반드시 선고하겠다는 일정이라도 밝혀야 합니다. 또 만약 파기환송을 할 경우 대선 이후라도 재판은 계속된다는 입장을 반드시 천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사법부의 기강과 대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사실을 아마도 대법원도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 이재명의 대장동 재판은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도 진행이 됩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재판장 이진관입니다. 이진관 부장판사인데 오늘 이재명과 정진상의 대장동 재판에서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 기존에 지정된 기일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지정된 기일은 5월 13일과 27일입니다. 5월 27일이면 대선 일주일 전이죠. 다만 지난 공판에서 재판부가 언급했던 추가 공판 기일을 잡지는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지난주 재판에서 내달 23일에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제시했는데 이재명 측에서 선거가 임박한 시점이라면서 난색을 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재명은 재판에 출석하든 안 하든 개망신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대통령 후보라는 사람이 대통령 후보식이나 되는 사람이 재판정에 출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출석하지 않으면 또 상대 후보 진영에 얼마나 좋은 먹잇감이 되겠습니까? 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의 상고심 판결을 초특급으로 서두를 경우 이재명은 이때쯤이면 민간인 신분이 되어 있을지 혹시 또 누가 알겠습니까? 감사합니다.